네, 1학년 4회 1 8단원 문화의 이해 두 번째 중단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너의 문화 그리고 나의 문화가 서로 잘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다. 즉 우수한 것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는 다 똑같다. 우열이 어딨어. 우리 서로 우수하고 열등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른 거야. 차이일 뿐이야 라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네 문화가 제일 우수하다. 남의 건 다 별로야.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문화는 너무 열등해. 옆 나라 보니까 너무 뛰어난 것 같아 라고 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문화에 우열이 없다고 보는 입장은 모든 문화는 그냥 다를 뿐이야. 다 똑같아 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배울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둘 다 바람직한 문화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문화 상대주의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화 상대주의에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신마해서 배우겠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나라에는 식인 풍습이 있어. 사람을 죽여서 먹는 풍습. 그런 것도 이해해주자.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고 그 안에 이렇게 총 4가지 정도의 문화를 보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이 두 가지 문화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내용은 교과서 152쪽에서 153쪽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 태도 중에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우리 문화가 최고야 이런 생각인데요. 남들 문화를 다 깔보고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수하다고. 반면에 다른 문화는 열등하고 미개한 것으로, 그런 오랑캐들이나 하는 것으로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약간 좀 나쁜, 재수없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주변에 청나라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청나라는 오랑캐 민족이야 하면서 얘네랑 이렇게 나라 관계를 맺으려고 안 했어요.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장점은 얘는 이제 약간 자뻑이 심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 문화를 아주 사랑해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게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해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야. 예전에 중국이 그랬고 그 중국을 좋아서 따라했던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역시 조선은 선비의 민족이야. 선비의 나라야. 조선은 선비의 나라고 우리는 뛰어나. 그렇지만 옆나라 청나라는 오랑캐야. 그러니까 얘네 무시해야 돼. 우리 걸 기준으로 얘네를 무시하다가 우리가 큰 코 다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남의 문화를 우리 문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갈등 플러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차별을 하게 되는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도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카레나 이런 밥을 밥으로 먹잖아요. 근데 인도인은 밥을 손으로 먹는데 뭐야 얘네는 문명국가가 맞아?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 아니야? 이러면서 미개해. 요런 안 좋은 편견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내용을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겠네요. 1번에다가 이렇게. 자, 두 번째,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심하면 제국주의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아주 큰 나라가 되는 걸 말하는데 심하면 제국주의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맞는 거니까 나랑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는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단체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되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를 봐볼게요. 제국주의로 발전했거나 또는 폭력적인 사례가 됐던 것은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고 들어봤죠? 예전에 독일 제국이었을 때 그 당시 독일을 이끌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히틀러에 따르면 어떤 인종차별이 있었냐면 독일 민족인 게르만족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같이 있는 다른 민족인 유태인은 열등하고 얘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랑 같이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얘네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인종차별이 그냥 차별이 아니라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치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히틀러의 나치즘, 유태인을 다 죽이고 다른 나라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제국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암울한 시기를 보냈죠.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30년 정도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30년 넘게 그때 일본의 이런 태도를 일본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더 큰 나라, 제국이 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자기네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었던 거예요. 천황이라고 하죠. 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 이 사람들은 왜 식민지를 삼았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열등한 아주 못난 바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많아. 우리 먼저 발전한 일본이 이 나라들을 발전시켜줘야지, 근대화시켜줘야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외국을 식민지로 삼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침략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일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이야기인데 이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문화 중심주의에 너무 취해 있던 거예요. 히틀러처럼 똑같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히틀러의 인종차별과 똑같은 이유로 제국주의로 발전했고 그래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는 제국주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뉴스 가끔 보죠. 이슬람교를 믿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급진적 막 과격하게 바꾸고 총 들고 다니고 미사일 로켓포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막 끌고 가고 죽이고 해외 인질 잡아서 돈 요구하고 이런 단체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인질극을 벌이거나 아니면 테러를 벌이거나 하면서 자기네가 믿는 문화가 최고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이슬람 급진무당 단체가 이슬람이 최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원래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만 최고다 하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도 자기네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훨씬 뛰어나.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 문화가 훨씬 좋아서 그걸 따라갈래.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사대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뭐 물건을 바치거나 아무튼 우리보다 큰 형님으로 모시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화에서도 그런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태도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다른 문화를 보고 멋져가지고 따라하고 싶어하고. 자,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의미는 자기네 문화가 아주 후지다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오히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거의 신처럼 떠받들면서 숭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비슷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 문화가 기준이었던 자문화 중심주의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다른 문화가 기준이에요. 자, 이 기준에 따라서 나의 문화를 판단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 별로야. 외국은 다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해. 사람들도 너무 생각이 이상해. 헬조선이야. 뭐 이런 말처럼. 자, 이런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한다. 외국이 무조건 최고다. 장점. 외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이런 태도를 통해서 외국의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빨리 전파될 수 있겠죠. 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사대주의도 역시 문제가 많은데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든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첫 번째는 자기 문화만의 자부심이 없어져요. 자기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문화의 고유성, 고유한 한국의 멋, 그 다음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자기 문화를 실제보다 더 낮게 보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 발전이 더디게 된다. 자, 이렇게 물론 어느 정도는 좋은 문화 수용으로 자기 문화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적당히 조금.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네 문화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문화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게 더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인데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의 이름은 천하도입니다. 천하를 담았다고 하는 지도. 그런데 이 천하도를 보면 재밌는 게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자, 조선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세기도 했지만 그래서 매년 조공을 바치고 물건을 바치고 특산물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걔네한테 아부하고 잘 보이면서 걔네처럼 비슷해지고 싶어 했어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라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우리나라는 아우의 나라야. 그래도 우린 오랑캐는 아니고 작은 중국 정도는 돼. 이런 걸 소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중화 사상, 이런 것들이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 역시 조선은 선비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청나라는 오랑캐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지만 우리가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네보단 나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좀 웃긴 거죠?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SNS, 특히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인스타에 막 이런 글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인데 유럽 같은 어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지 왜 유럽 같은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거는 유럽의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들 시골에 보면은 한국의 산토리니, 뭐 한국의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을 한국의 도시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인스타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초원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 스위스의 어디 같아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나라 한글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조선의 최고의 학자였던 최만리라는 사람이 한글을 우리나라만의 글자를 만드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트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문화 사대주의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왜 우리가 언어를 만드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언어 창제를 반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트였지만 문화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가 되려고 하냐, 이런 그 당시에 주장을 펼쳤는데 그 당시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문화 사대주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 요즘에 외국어를 너무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멘토 멘티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되게 많아요. 사회에 나가보면 굳이 외국어 안 써도 되는데 외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문화 사대주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두 개 다 문화에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건데 자기네 문화가 우수하다고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 남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따라가고 싶어하면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